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의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명이며 모두 지역 감염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치안 최일선의 경찰 지구대원들이 폭행과 부상에 시달리면서 경찰의 대응 매뉴얼까지 마련됐지만 현장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치러집니다.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미리 짚어봤습니다. 여자 골프 초등부 전국대회 우승을 휩쓸며 골프 신동으로 불리고 있는 이효송 선수를 만나고 왔습니다. 경남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또 5명이 추가 확진됐는데 모두 지역 감염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 20일 도내에서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 처음입니다. 첫 사망자는 50대 남성으로 지난 7일 창원시 일가족 모임 관련 확진 후 마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망 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코로나19 관련 폐렴과 연관성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의 동의 하에 화장을 한 뒤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도는 향후 장례와 관련된 절차에 있어서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모두 5명으로 창원 4명, 사천 1명입니다. 경남 468번과 471번은 창원에 사는 부부로 지난 16일부터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한 창원 친목 모임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써 창원 친목 모임 관련 확진 환자는 30명으로 늘었습니다. 해군 부대 확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 470번은 해군 소속 군인으로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해군 446번의 접촉자입니다. 창원에 사는 50대 여성과 사천에 사는 40대 여성에 대해선 감염 경로와 접촉자를 파악 중입니다. 지역 감염이 확산하자 경상남도는 연말 각종 모임을 최대한 줄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송년회, 회식 모임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고 기업에서도 재택근무 확대 등을 통해서 일터 방역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사소한 호흡기 증상이라 하더라도 선제적인 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창원시는 진해 지역에 국한했던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시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오늘부터 지역의 모든 공공시설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사립 민간시설에 대해선 운영 중단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허성무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만으로도 방역 태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2단계로의 격상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치안의 최일선인 경찰 지구대원은 밤이면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하다가 폭행을 당하거나 심지어 부상까지 입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경찰은 대응 매뉴얼까지 마련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말 양산의 한 편의점 앞. 만취 상태인 50대 남성이 경찰관을 향해 갑자기 달려들더니 목을 조른 뒤 넘어뜨립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황급히 말립니다. 편의점 주인의 뺨을 때리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화풀이하는 겁니다. 피해를 입은 경찰은 3년차 김호연 순경.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분한 마음에 밤을 꼬박 세우기 일쑤입니다. 당하고 나면은 저희 경찰관들도 약간 트라우마가 남거든요. 뭐 문득문득 일하다가도 그때 현장도 떠오르고 또 창피함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대응하다 다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전날 오른손 중지 손가락이 부러진 이경환 경사. 집합 금지 명령 위반 의심 신고 현장에서 도망가던 외국인을 붙잡다 다친 겁니다. 다친 것도 서러운데 까다로운 심사 규정 탓에 수술비 일부를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 공상 승인까지 2, 3개월이 걸려 그전에 개인이 치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선 개인이 부담해야 돼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최근 5년간 공무집행 중 부상을 당하는 이른바 공상 판정을 받은 경찰은 7,500여 명. 지난해 11월 사건 현장에서 범인이 경찰이나 다른 시민을 폭행하면 이를 제압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이 생겼지만 현장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계를 조금 더 단계를 축소해 주면서 우리가 상습 폭력이라든지 또 주치자들 또 이런 집단 폭력 이런 데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대응할 수 있게. 매맞는 경찰은 올해만 500여 명. 혹시나 하는 두려움 속에서 오늘도 치안의 최전선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오늘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떨어지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5도 내외를 보이면서 영하권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3도, 진주는 0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12도, 진주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해안가에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너울이 발생하면 1.5m 내외의 물결에서도 해안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 거제 동쪽 해안을 중심으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해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 청정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0도, 함안은 영하 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2도, 양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2도, 산청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0도, 합천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모레까지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를 보이면서 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 오늘로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치러진다고 하는데요.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미리 짚어봤습니다. 한태연 기자입니다. 올해 대구의 수능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3,410명이 줄어든 24,402명입니다. 수험생은 줄었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실 정원을 4명 줄어든 24명으로 맞추면서 시험실이 17개 늘었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체온 측정을 위해 오전 6시 반 이후부터 시험실 출입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체온 측정과 손소독을 마쳐야 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수험생들은 여유 있게 도착하는 게 좋습니다. 1교시와 3교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시간을 빼고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봐야 합니다. 주위 수험생에게 답안지가 보이지 않도록 반사가 안 되는 가림막을 책상 앞에 설치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험일 일주일 전인 오는 26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시험 당일 37.5도 이상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증상이 있으면 시험장에 마련된 별도 시험실에서 수능을 봐야 합니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대구시 교육청이 마련한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 환자는 중구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에 마련된 병원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릅니다. 별도 시험장과 병원 시험장에는 방호복을 입은 감독관이 관리합니다. 코로나19 예방 때문에 감독관을 비롯한 관리 요원이 지난해보다 1000여 명이나 늘었습니다. 수험생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각 학생의 수험생의 증상에 따라서 철저하게 별도의 시험장 운영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시험장까지 학부모나 교사가 동행하는 것과 수능 응원도 금지됩니다. 해마다 시험장 밖에서 펼쳐지던 수능 응원 광경을 올해는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군에 병사로 입대한 청년들이 바로 전역하지 않고 군복무를 연장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급여를 받으면서 병사 보직 업무를 이어서 하는 전문 하사 제도를 활용하는 건데요.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사들이 발맞춰 뜀걸음을 합니다. 체력 단련실로 이동해 윗몸 일으키기, 어깨 운동을 하며 기초 체력을 다집니다.
이들은 전쟁이 발생하면 차단선을 깔고 적을 경멸하는 임무를 수행할 기동중대. 병사들의 체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허건의 전문하사가 이들의 체력 훈련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고 전역했어야 하지만 기존에 복무하던 부대에서 복무를 연장하는 전문하사를 신청했습니다. 전문하사의 경우 일정 보수를 받으며 최장 18개월을 복무할 수 있습니다. 전문하사의 한 달 급여는 수당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 16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코로나19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학비도 모을 수 있어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로 다가옵니다. 전문하사로서 복무하게 되면 돈도 모을 수 있고 이제 장래에 대해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군 생활이 적성에 맞아 직업군인을 생각하며 전문하사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사들이 잘 따라와주고 저를 또 존중해주고 하는 모습에서 자신감을 얻어서 그 지원 간부 생활 연장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전문하사 목표 선발 인원 대비 충원율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말 62.9%에서 지난 7월 말 72.3%로 1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했던 거를 다시 부대를 하니까 경험이 이제 축적되잖아요. 그래서 부대 내에서도 선발하는 데 이점이 있고 서로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전문 하사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경남을 빛낸 스포츠인들을 직접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여자 골프 초등부 전국대회 우승을 휩쓸며 일찌감치 골프 신동으로 불리고 있는 골프계의 꿈나무 이효송 선수를 만나고 왔습니다. 네, 올해 치른 6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하셨어요. 초등학교 최강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승의 비결이 좀 있을까요? 전 비결이라기보단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열심히 하는 게 비결이다. 네, 정말 여유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골프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저 2학년 말 때쯤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하고 있어요. 골프를 시작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그냥 이제 집에서 할아버지 따라서 연습장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뒤에 있는 연습용 채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쳐보고 싶길래 쳐봤는데 재밌어가지고 할아버지 골프 시켜주세요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럼 하루에 연습은 얼마나 하세요? 한 연습장에서 샷을 5에서 6시간 정도 하고 있고 숏게임은 그래도 한 2-3시간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대여섯 시간, 숏게임은 2-3시간. 연습량이 아마 이번에 그런 대회 우승을 이뤄내지 않았나 싶은데 골프 선수로서 힘든 점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운동이다 보니까 몸이 힘들 때도 많고 되게 지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효송 선수가 생각하는 골프의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공이 채에 맞아서 이제 홀컵에 들어가는 게 되게 경쾌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골프의 매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좋아하고 존경하는 골프 선수, 선배님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옛날부터 전인지 프로님을 되게 좋아했어요. 전인지 프로님, 이유는? 그때 항상 웃는 것도 멋있고 잘 치셔서 너무 존경했던 것 같아요. 지금 2021년 주니어 국가대표 상비군으로도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모자에 코리아라고 딱 써있는 멋있는 모자를 쓰고 계신데 앞으로 이효송 선수는 어떤 선수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매너도 좋지만 실력도 좋은 그런 남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매너와 실력을 모두 겸비한 칭찬받는 선수 앞으로 쭉 지켜보겠습니다. 골프 선수로서 어떤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내년에는 국가대표가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 이제 프로를 가서는 올림픽 같은 데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올림픽 금메달까지 꼭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할아버지를 따라서 골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항상 응원해주는 가족분들, 특히 할아버지에게 영상편지 한번 써볼까요? 할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힘드실 텐데 이렇게 항상 따라다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할아버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골프 신동 이효송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예술단 락의 퓨전 국악 콘서트 신명이 오늘 오후 창녕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2020 아동학대 예방 및 생명 존중 캠페인이 오늘 오후 거창군청 앞에서 진행됩니다. 통영시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사업 성과 공유회가 오늘 오후 통영시청 강당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장학금 기부식이 오늘 오전 거제시청에서 마련됩니다. 귀농귀촌 전원주택 리츠 사업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전 하동군청에서 진행됩니다. 경상남도가 인사혁신처 주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경상남도는 공직자 스스로 공직윤리 의무를 이행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공직 유관단체와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해 모든 부서와 기관 간의 공직윤리제도의 공유와 준수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소방본부가 현장대원의 보건 안전을 위한 심리상담과 치료를 강화합니다. 도소방본부는 범죄 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기관인 창원 스마일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 공무원에게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해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남해 발해길 2.0이 어제 시범 개통됐습니다. 남해 발해길 2.0은 섬 전체를 걷는 종주형인 본선 16개 코스와 원점 회귀 단기 코스인 지선 3개 코스로 구성됐으며 전체 길이는 231km로 기존 코스보다 2배나 늘어났습니다. 남해 발해길 2.0은 각종 편의시설 확충이 마무리되는 내년 11월쯤에 정식 개통될 예정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미래교육지원 플랫폼 아이톡톡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공동 연구개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도교육청의 선제 미래교육 대응 노력과 서울대 사범대학의 AI 교육 연구체제 구축을 준비하는 과정에 마련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이톡톡 브라우저와 플랫폼 지능형 서비스 연구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을 만나 항공제조업 발전을 위한 국산 헬기 우선 구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달라며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 기술로 개발된 수리온이 공공 목적으로 헬기를 운영하는 국내 기관에서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하며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항공제조업 발전을 위한 국산 헬기 우선 구매 촉구 결의안은 오는 25일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제출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선원제전집 도서 목판을 비롯한 하동 쌍계사의 불경 목판 3건과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괴불도화함을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조선시대 판각한 쌍계사 불경 목판 3건은 역사적, 학술적, 인쇄사적 가치가 충분하고 옥천사 영산회 괴불도는 19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대형 불화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인정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서 2020년 올해 과학교사상에 거제 옥포초등학교 강은주 교사와 창원과학고등학교 윤은경 교사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과학교사상은 과학교육의 활성화와 과학문화 확산 등에 공헌한 교사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강은주 교사는 학생 참여형 과학 수업과 윤은경 교사는 연구문화 정착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 대란 해결을 위해 전담 조직인 주거안정추진지원단을 발족했습니다. LH는 정부가 전세 수급의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모두 11만 4천 호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발맞춰 공공전세와 매입 약정주택 공급을 통해 최소 80% 이상의 물량을 담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3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